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박시종의 출판 기념회에 찾아오셨는데요. 아쉽게도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축전과 축하 영상을 보내셨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보시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의원, 다음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님이 축전을 보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박시종 저자를 아끼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응원을 보내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분 세 분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리허설 때 봤는데 너무나 감동입니다. 여러분 문장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박시종 공동대표의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 납독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시종 공동대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상황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그의 전문적 식견과 정책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당에 공헌해 왔는데요. 오늘 그의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 이 책을 통해서 그의 가슴 속에 녹아 있는 우리 미래에 대한 알찬 꿈들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 축하 말씀드리고 새해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우리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님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시종 전 비서관님은요 여러 경험들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주민들과 함께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또 조직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또 선임 행정관으로서 이 전국을 한번 돌아보는 반추해보는 또 이런 경험도 가지셨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이 빛나는 그런 뭔가 실현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멀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님께서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출판을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박 전 행정관님 성함을 풀어놓은 것 같은 이 책 제목이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광주의 꿈을 위해서 박 전 행정관님께서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 시종님의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공통된 메시지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였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을 다시 만든 이런 과정들을 엮은 책을 축하한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 세 분과 또 우리 저자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분만 저희가 축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음은요, 저희 박시종 저자의 마음은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하고 싶고 인사 말씀을 다 듣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몇 분만 무대로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시죠.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시종 선배님 출판기념회 축하하면서 간단한 덕담 드리고 가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오늘 책 제목이. 그런데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잘 되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일하고 상관없이 그 사회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시대가 필요한 일을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 좋아하고 통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박시종 선배님 이력 중에 뭐 삼민토 위원장도 하셨고 여러 이력이 있으신데 제가 가장 빚을 지고 있는 이력은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주화를 바라고 또 특히나 이 광주 시민들 모두가 조금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시종일관 그 개인으로는 그때가 맞은지 그런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빚을 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두 번에 걸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능성이 후보의 가능성이 저 바닥에 있을 때부터도 8년 동안 10년이죠.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 우리 박시종 선배님입니다. 첫 번째는 안 됐죠. 두 번째는 됐고. 그런데 그 개인한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쳐야 될 종은 이거다라고 쳤던 것이 제가 가장 우리 박시종 선배님한테 저는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기 자신의 권력 또 자기 자신의 명예와 부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시대가 원하는 광주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으로 언제나 종을 칠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만큼은 저한테 변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함께 그 종을 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격려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의 축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김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도 많은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서 노심초사했던 우리 박시종 후배의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 그 때 시자에 아마 쇠복종자에서 아마 이런 것이 붙은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박시종 후배가 때를 맞춰 종을 울릴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등학교 10년 후배시고 고등학교 때는 그야말로 공부로 하면은 박시종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여기에 이제 그 우리 10년 후배들 중에 오늘 아까 보니까 백기철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을 했던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공부 아주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박시종 후배는 아마 제일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치학과에 진학을 하고 또 거기서 삼민투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옥고도 겪으시고 그야말로 정통으로 우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분이 이제 종을 울릴 때가 된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자유, 안전, 행복을 위해서 헌법을 만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을 촛불을 하면서 아마 많이 외웠을 텐데 이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이 자유와 안전, 행복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분 그야말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박시종 후배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면서 여기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모두 이 출판 기념회에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남고등학교 제가 잠깐만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남고등학교 그 5.18 때 박시종 후배는 전남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전남고등학교가 5.18 기간에 최초로 고등학교에서 교내 시위를 한 학교가 전남고등학교입니다. 그때 앞장섰던 분들이 이제 지금 감사위원하는 김진국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그 3학년들이고 2학년들이 이제 박시종 후배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5.18의 정신 이런 정신들이 결국 대학에 가서도 쭉 이런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거치면서 광주 시민사회에 돌아와서 경제훈련이나 환경운동 연합의 시민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렇게 내면화되고 체질화된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출판 기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모든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직무대행께서 축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박수 여러 번 주시면요 주실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양자 최고위원 또 출판 기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요. 또 더없이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시종 회장님의 또 출판 기념회도 있어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시간 40분 열차 타고 와서 나주에도 또 신정훈 의원님 또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양양자 최고 박시정 우리 행정관님까지 있으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타 삼피가 이런 거구나 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정말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한 번에 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 변화를 약속할 수 있는 제도나 규칙들은 그래도 저 최재성의 손때가 좀 묻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요. 저는 우리 박시종 저자하고 정치를 바꾸고 정당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누가 됐든 뽑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과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이것이 내일을 향한 발걸음의 에너지가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박시종 저자하고 손잡고 한국 정치 바꾸고 정당 정치 바꾸고 그래야 국회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박시종 저자는 강한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거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권 교체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다시 집권하고 또 집권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집권해야 또 집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걸음이 포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정권 교체의 마무리이고 재집권을 위한 출발선에 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박시종과 함께 걷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칠 때마다 인사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예외 없이 출판기념회 양양자 최고한테도 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시정과 함께 광주의 내일을, 또 광산의 내일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다가 혹시라도 최재성 생각나면 송바을에 아시는 분 계시면 최재성 괜찮은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산구청장으로서 사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광산 구민인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광산구청장인 게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4월달 총선이 있다 보니 광산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여기저기에서 출판 기념회라는 형식으로 정치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광산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앞서서 출판 기념회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자기 영역에서 훌륭한 성취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출판 기념회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광산구가 숨겨놓던 자산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신고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시종 저자는 저하고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영역이 있고 살아온 궤적이 또한 유사합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80년대 80년 5.18을 경험한 많은 서울 유학생들이 순한 또 편한 대학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80년 5월이 줬던 충격은 대학 강단에서 얌전히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저나 박시종은 학생운동에 굉장히 깊숙이 일을 했었고 그 시절 가졌던 정의의 이념이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시종을 2011년에 광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책 보시면은 20쪽이 돼요. 20쪽이 증거로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뭔가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을 준비하면서 광주에서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게 박시종과 오늘 네빈로 몇 분 소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또 조직했던 것이 시민의 힘입니다. 이렇게 2017년 대선까지 갔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수 끝에 우리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시종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조직에서 굉장히 역량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박시종은 큰 축에서 한 영역을 맡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아니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보다 박시종은 전략적 분석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에 못지않는 전략가라는 평가에 100% 200%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뛰었던 한 4, 5년의 시간 동안 박시종의 능력을 다양하게 확인했었고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박시종을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배치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국정상황실이라는 것은 국정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싱크탱크입니다.
국정상황 시대 선임 행정관으로 배치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웅변해주고 증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시종 동지가 새로운 길을 나서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인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박시종이 울리는 종이 정말로 시운과 결합돼서 큰 성취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광산구청장으로서 이런 분들이 광산의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축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삼호 정자님께서 네, 축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무대를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최대한 제 얘기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장 받을 때 시종이라고 하는 이름인 걸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궁금하시죠? 그 전에는 제가 박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장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이 그랬던 거예요. 박세종으로 계속 그냥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모르고 살았다가 졸업장을 이제 학적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 이름이 시종이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졸업장만 박시종이 찍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모든 제가 상장 많이 받았거든요. 모든 상장에는 박세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시종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놀림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때 대부분 그러면 아마 시중드는 뜻의 그런 시종장, 시중 이럴테면 이런 식의 연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름을 받고 지금도 사실은 행복해하고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때시자에 세복종자, 그래서 때를 맞춰 종을 울리는데요. 제가 첫 번째 종이 요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 어머니 기억하시기에 새벽 4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은 민주주의를 위한 종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종 하나를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한테 아마 제가 책을 쓰면서 민주주의 DNA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썼는데요. 제게 민주주의는 DNA, 원형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8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겪었습니다. 겪어서 당시에 우리가 같이 겪었잖아요. 저는 동구 학동에서 겪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희 전남고 친구들, 조금 전에 백기철 논설위원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사라집니다. 잘렸습니다. 지금 5.18 유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제 너무 많은 고민들을 냈고 번뇌를 실제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도 숱하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신은 불법인데 검정고시도 보고 했던 그러나 학교를 결국은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를 가는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저기는 어쩌면 숙명 같은 거죠.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사명이었고요. 그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85년도 5월 1일 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100% 잡힙니다. 그죠? 도망 퇴로가 없는 거니까 잡히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잖아요. 올라가려고 생각 정말 잠이 안 오고 떨립니다. 그땐 그 자연스럽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잠이 그래서 순간 내일 아침에 좀 늦잠 자서 그 시간을 내가 놓쳐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사실은 그랬는데 다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부끄럽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광주의 아들로서 두렵긴 하지만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게 부끄러움이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쭉 해왔죠. 2번에 걸쳐서 투옥도 되고 3년 거의 3년 정도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길을 지켜왔는데요. 한 길을 걸었는데 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이재호 열사입니다. 송원고등학교 출신의 그 정치학과 1년 후배로 들어왔어요. 서울대 정치학 1년 후배로 이재호 열사가 들어왔는데 송원고는 선배진이 두텁지 않아요. 신흥명문이어서 제가 이재호 열사를 이른바 운동권으로 손 끌고 가서 공부시켰어요. 역사란 이렇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투철한 이제 운동가가 됐죠. 제가 86년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분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신나를 끼얹고 민주화 예치도 요구하고 반미자주 얘기하고 그러면서 분신을 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후배가 자기 몸을 불태워서 조국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산업한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 같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그래요. 이 길을 제가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오겠다. 한길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내가 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배로 여전히 남아서 만날 때 지호야 미안했다. 우리 박시정 후보님이 저자님이 눈물이 많은 건가요? 아니죠. 네, 그 아픈 마음 기억나셔서 그럴 겁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제 그 자랑이기도 하고요. 하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줘 보시죠. 뒤에 넘겨줘 보시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 좌우명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는 바보가 되자. 약속을 지킬 때 머리 굴리지 말고 약속을 지킬 때는 천지가 되지 말고 오히려 바보처럼 지키는 것이 가장 사람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인데요. 사실은 오늘 지금 오기로 하셨던 서강대학교 박오성 교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이게 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2012년 대선 때 지시고
우리가 졌죠. 지고 12월 29일인가요? 김삼청님, 그때 29일인가 그랬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로 방문하십니다. 광주 시민을 위로한다고 오시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대통령께서 오히려 훨씬 더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광주 시민을 위로한다고 오셨던 그 자리에 사진인데요. 제게는 그 두 번의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백이선 전 의원님이 제대로 못해갖고요. 2012년도에 졌습니다. 그 2012년 졌던 아픔이 다시 생각나는 그 사진인데요. 우리 모두가 많이 울었죠. 그리고 특히 호남이 고립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팠잖아요.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주저할 수 없다, 끝내는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결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여기 있는 김삼호 청장이랑 저기 우리 조익문 선배님이랑 김선홍 누님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과 함께 2012년도에 시민 캠프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시민 캠프에서 약 1,400장 정도의 임명장이 나갔을 겁니다. 그 분들의 역량을 보존해서 결국은 2027년 대선 때 반드시 이겨보자라고 하는 그 구상을 갖고 대선 패부 한 달 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6월 10일 날 시민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을 열심히 시민 속으로 더 들어가는 활동들,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논두렁 음악회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간에 아픈 과정이 있죠. 총선 때 문재인 대표 퇴진이 나오고 그리고 친문이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국민의 바람이 불어서 전멸을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국민들이 총선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2016년도 늦여름입니다. 양산 자택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역 책임자들 불러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시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했던 자리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반문 정서가 그때 너무 강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호남홀대론 이런 것들 통해서 반문 정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호남에서 사시기를 제안했습니다. 한 6개월만 직접 사십시다. 그것이 김정숙 여사의 호남살이로 바뀌어서 김정숙이 그때부터 호남을 다니십니다. 9개월 다니셨습니다. 목욕탕에서 때까지 밀어주셨습니다. 그 세월을 9개월 하십니다. 그리고 눈물도 많이 쏟으시고 비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호남의 마음이 알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고요. 그것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관련 메시지를 내실 때는 김정숙 여사님께서 원고를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취임 첫 해 5.18 추념사였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호남의 마음을 다 넣어주셔서 그 명연설물이 나왔던 그런 건데요. 그게 김정숙 여사의 호남살이가 실제 마음을 바꿨고요. 두 번째, 지지 기반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광주의 모든 정치 세력을 규합해 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포럼 광주입니다. 그때 우리 박진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합니다. 그 포럼 광주에 출범식 했던 것이 실제 지역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과 복합적인 어떤 정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넘어서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포럼과 행사가 추진되는데 광주가 10,000명 보인 거 보고 가령 대구가 2,000명 잡았다가 우리도 5,000명 합시다.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국적 열풍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대선이 승기를 잡았죠. 그 포럼 광주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양산 자택의 그 사진을 메인 슬로건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찍었던 사진을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쓰겠다. 왜?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고 힘들고 그죠? 할 때였어요. 그 전까지도. 그래서 오히려 누구나 그 청와대에 있는 사진을 쓸 텐데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곁을 지켰던 제 얘기를 오히려 사진으로 쓰는 게 오히려 가장 저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썼고요. 사진 바꿔줘 보세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은 밤에 빛납니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할 때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별이 되고자 하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요. 여러분도 늘 같이 이렇게 그렇게 별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요 얘기만 하면 끝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금 사진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걸 좀 썼는데요. 기억나시죠? 장충당 일대 유수예 같은 겁니다. 이런 그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군중을 국민이 계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고요. 오히려 하향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노사모라고 하는 정치적 팬덤이 형성되고 오히려 시민들이 추대하는 방식, 상향식 리더십의 전형으로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촛불 속에서 시민들과 어깨를 함께하는 수평적 리더십의 모습으로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요. 하향식, 상향, 수평적이라고 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계몽의 대상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의 주체로 변환하기 시작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자로 드디어 우뚝 서는 이런 과정이고요. 리더십이 그래서 영웅적 리더십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보통의 리더십, 그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슈퍼 리더십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특별한 사람, 옛날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의 시대가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특별한 모든 조건이 되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에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리더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리더들이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슈퍼 리더십의 이런 시대로 바뀌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가령 지금 제가 김사무 청장이 실제 광산구청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실제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는 리더십을 제가 봅니다. 좀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어 있다. 이것이 사실은 좀 최재성 의원이 있으면 제가 하나 덧붙일 생각이었는데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중간자가 사라지고 주권자가 직접 소비자가 직접 경쟁의 주체가 되고 주권자가 직접 그 정치의 주체가 되는 중간자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는 얘기, 즉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리더십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입니다.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꿔주세요. 제가 그래서 혁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요. 관행도 그렇고요. 실제 이 사회가 바뀌어 있는
이 흐름, 리더십의 형태, 본질이 바뀌고 있는 흐름, 국민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성장, 태도, 방식이 바뀌어 있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정치를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죠? 바꿔야 달라집니다. 변하기를 바라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호흡을 못 맞춰주고 계세요.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광주가 정말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배희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시종아 이렇게 광주 가면 안 되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어떤 부분이든 광주가 너무 낙후돼 있다. 뿐만 아니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경쟁하는 지역들에 비하면 광주는 훨씬 상대적으로는 찌그러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광주가 다시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언제까지 민주의 상징이냐고 얘기하는데요. 상징 얘기 떠나서 이제는 상징을 넘어서서 광주가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것이 광주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광주의 꿈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님 가운데로 와주세요. 저자님 제가 7분을 드렸는데 한 19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한 문장 한 문장이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광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우리 박시종 저자하고 너무 닮았죠? 눈빛도 닮고 얼굴도 닮고 그래서 김정숙 여사님이랑 그렇게 더 친하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요? 네. 자, 여러분이 그 앞에 시종일관 궁금한 나무 여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3개만 질문 드리고 오늘 출판 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분들은 좀 바쁘셔서 좀 가셨잖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바쁘신데도 끝까지 계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아까 우리가 광주가 지금 더 깨어나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광산 구민들은 리더를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박시종 꼭 승리하세요. 미드오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나요?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더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맺어졌나요? 요거 답변 부탁드려요. 이건 이미 나왔는데요. 김상우 청장이 이게 설명하면서 나왔죠. 실제 2011년도죠. 혁신과 통합이라고 당시 야당이 지지멸렬해서 빨리 혁신하고 통합해서 정권은 교체를 해야겠는데 할 때 정치 안 하겠다는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서 함께했던 게 혁신과 통합이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상우 청장도 함께했고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이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사모님이란 김정숙 여사님이 아니라 우리 이은혜 사모님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답변 듣기 전에 일단 답변부터 들어야겠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서울대 82학번이고 서울대 기독학생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기독학생회를 제 발로 갔어요. 제 발로 갔는데
선배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말이 너무 좋아요. 모든 후배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말 들으면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런 정도 말을 잘해주시는 선배가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 선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동생이 있는데 예뻐, 이와이를 다녀. 근데 모 선배가 좋아한대. 이런 정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잠깐 그래? 그러면 제가 정치학과고 이화여대 정치학과거든요. 그러면 과 미팅을 해볼까? 해가지고 꼬셨죠. 네, 그 꼬심의 주인공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네, 무대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 자꾸 이렇게 막으셔서 인사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쁘세요. 네, 같이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오히려 저희는 이를테면 같이 손잡고 어디를 산책하고 뭐 영화를 보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연애 시절에. 오히려 제가 민주화 운동한다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담장 넘어 이렇게 키워졌고요. 그래서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았던 네.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그때 그렇게 저를 버텨줬던 그것이 사실은 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또 가족을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또 감당하고 지금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활동해주고 하는 제가 가장 크게 기대고 아마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늘 그 마지막 뿌리이자 버팀목인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아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박시정 후보의 저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따님이 박시정 후보님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면은 보내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결혼을? 저 같으면 보내죠. 아 정말요? 예. 오, 네 연기 있으십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한 가지만. 아. 저기 제가 불빛 때문에 진짜 안 보였는데요. 우리 그 광산구에서 그동안 정말 그 지역위원회를 책임지고 일하셨던 우리 박인화 전 위원장님 오셨는데 몰랐고요. 그리고 옆에 윤보영 고문님, 최정수 사무국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시종의 오늘 책을 여러분 저는 한 사흘 전부터 봤거든요. 근데 한 2번 정도 두 번 정도 아니 왜 제가 왜 울어요? 제가 울어야 되는데 왜 그러죠? 아니 감동적이에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작시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작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프롤로그 있어요? 프롤로그. 네, 프롤로그 갔어요?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제 삶을 돌아보는 메모를 그 사회자가 우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우리에게 눈물이 날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제가 얘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85년도 5월 1일 날 그 구속돼서 교도소를 갔는데 면회 왔어요 하고 면회장 끌고 나가는데 문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면에서 문을 어머니가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름하고 지금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대로 주저앉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가세요. 한마디 못 하고.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조금 썼어요. 했더니 시로 노래로 만들어줬다 그래서요.
80년 광주 5월을 보내면서 두렵다고 이 시를 적었더라고요. 두렵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왜냐? 부끄러울까봐, 부끄러움이 더 클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꿈꾸면서 한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시가 제 가슴을 울려서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사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피하고 싶지 않아.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클까봐 난 그 길을 나섰네. 난 그 길을 가네. 어머님 가슴 미어지는 날 눈물로 지새운 깊은 밤 끝내 아침은 밝아 새들이 하늘을 나는데 자유를 위하여 한 길을 간다. 시대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내일을 위하여 꿈꾸며 간다. 너의 손 잡고 어린 시절 그날의 아픈 기억 생각할수록 휘감아 도는 검은 노을 잊히질 않았네. 잊히질 않네. 어머님 가슴 미어지는 날 눈물로 지새운 깊은 밤 끝내 아침은 밝아 새들이 하늘을 나는데 자유를 위하여 한 길을 간다. 시대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내일을 위하여 꿈꾸며 간다. 너의 손 잡고 너의 손
잡고 너의 손 잡고 너의 손 네, 프롤로그에 너의 손 잡고 다작시를 이렇게 작곡해서 멋진 곡으로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자 박시종의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 이제 출판 기념회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눈물을 좀 훔치셨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실화예요. 광주의 아들 이야기가 떠올려 그래요. 그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광주의 아들이 이제 종을 울릴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만 하시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달 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토요일날 귀한 시간 이렇게 길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멀리서 와주신 분한테는 더 감사하고 또 손에 손잡고 이것저것 또 챙겨주신 분이 많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은 못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삽니다. 그리고 다만 무겁게 느끼는 책임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 그 모습으로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님 절 한번 하시겠어요? 절 한번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의 아들입니다. 박시종의 때를 맞춰 종을 울리다.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